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실TV입니다. 오늘은 그 산림경영관리서와 임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농, 기촌, 기산촌 하신 분이 많이 늘어나시고, 또 종편 채널에서 여러가지 그 산림을 소재한 여러가지 그 기농 프로그램, 또 기촌 프로그램 등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산림에 대한 그 관심이,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죠. 또 산림을 통해서 여러가지 약용작물도 재배하고, 또 임산물 재배, 또 임목 재배를 통해서 또 소득도 창출하시고 여러가지 6차 산업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 그 산에서 어떤 작업을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서 휴식 공간도 필요하고, 또 뭐 연장도 보관해야 되고,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업인들께나 또 기촌, 기산촌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참조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산림경영관리사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스마실TV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림경영관리사와 산지 일시사용신고인데요. 이 산림경영관리사란 임업인이 임산물의 육성, 채취나 보관,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건물, 주거용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임업을 위한 산림경영시설의 일종으로 현행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을 제한 모든 산지의 그 신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관리지역인 준보조 산지는 물론 공역 산지나 임업용 산지에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관리사는 농막과 같이 산림경영시설의 일종으로 산지 내 단독주택이 아니고 또 수수한 임업용 창고도 아닙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임업용 창고는 산지관리법과 동시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죠. 그러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신축하는 경우에는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부지면적입니다. 60평이죠. 까지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만으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산림경영관리사의 신청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 신청 자격은 임업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산지 신축이 허용됩니다. 산지 전용 제한 지역에서는 제외 되겠죠. 평균 경사도 조사서를 뭐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거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소라도 이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산을 사질 않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용작물을 또 임산물 재배는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인 소유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면은 타인 소유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지 면적은 200제곱 미만이어야 됩니다. 부지 면적입니다. 이 신축 면적이 아니죠. 그리고 바닥 면적이나 건평 제한 기준은 없으나 용도 지역별 건폐비를 유추하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근거 기준은 없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주용도와 구조설비 등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휴식공간이지. 그리고 산림경영관리사는 작업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 면적의 100분의 20, 약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신축했을 경우에 휴식 공간 할 때는 100분의 20, 그리고 5분의 1 정도만 그 휴식 공간을 해야 된다. 다른 쪽으로는 뭐 농기구를 놓는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 일시사용신고, 일시사용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 전용신고 있고 일시사용신고 있죠. 일시사용신고는 산지 전용보다 완화된 그런 제도죠. 또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산지 전용 시내에는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얼마 전만 해도 그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때는 보통 그 산지 전용 신고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것도 태양광 발전소도 이제 산지 일시사용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산림을 훼손한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법을 개정했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와 똑같죠. 태양광 발전소도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방금 말한 산림경영관리사도 일시사용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 건설 건축물 신고가 필요하다. 산림경영관리사는 그렇게 되고요. 산림경영관리사는 주거용이 아닌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도구 보관,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허용되는 최소한의 시설로서
청소에 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작업 도구 보관 및 휴식에 불편할 수 있는 2층 이상의 건축물은 산림경영관리사를 인정하는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 면적이 일단 정해졌다고 해서 그에다가 2층, 3층, 4층 온척하고 무슨 용적률을 높이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이 규정을 법률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경영관리소와 산지 내 일반 주택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존산지 내에서의 산림경영관리소는 부지면적 200제곱까지만 허용되고요. 다만 준보존산지 내에서는 면적 제한은 산지권리법상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보존산지, 그러니까 임업용 산지죠. 내에서는 임업용 일반 주택은 부지면적 660제곱미터까지는 허용됩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는 얘기죠. 주택과 우리 산림경영상은 틀립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자기 소유 산지에서 한해 신축할 수 있으나 산림경영관리사의 경우는 소유 산지의 산림작업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타인 소유 산지라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대지든지 뭐 산에서 짓든지 산림 전용을 받아서 짓든지 간에 그거는 반드시 자기 소유에 되지만은 이 산림경영관리사는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산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산림경영사를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통상 주택 신축 시 적용되는 건축법상 필수인 진입 또는 요건을 제한을 받지 않죠. 그래서 즉 지적장성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나 인도로도 산림경영사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림경영관리사를 출입할 수 있는 임도를 내기 위해서는 차량과 작업 중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는 산림경영계획서가 작성되어야 되고 산지 전용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임업이라는 어떤 분을 얘기할까요? 임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그 전문 임업인 일반 임업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임업인의 자격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임업인 범위에 명시되어 같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3헥타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9,000평이죠. 1년 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이상인 자, 산림면 종묘 생산업자, 이거는 종작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 부산물을 생산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추 1000제곱미터, 호두 1000제곱미터, 밤 5000제곱미터, 자암 10,000제곱미터, 연간 표목 잠복 20제곱미터. 요거는 이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임업인이고요. 뭐 더 확실한 것은 전문 임업인, 동림과 임업 후계자, 신지시근이 전문 임업인입니다. 전문 임업인은 당연히 임업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업인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한 번 더 이 전문 임업인에 대해서 강조하게 돼서 이렇게 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간단히 산림경영관리사는 어떤 것이고 또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청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되게 되고 또 산림경영관리사는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근에는 산림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는 또 임업경영체 등록도 하고 있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임업인을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도 많이 완화해 주고 있고 또 여러가지 또 보완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산림인이라든지 또 기농, 기산초 하시는 분들은 법을 잘 준수하면서 이 제도권에 의해서 여러가지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많기 때문에 굳이 여러가지 뭐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여러 허가나 또 일상신고 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잘 활용해 있어서 성공적인 기산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스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